조선 후기 유교 문화에 의해 여인들에게 강요된 정절 때문에 과부들은 힘겹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과부들의 옹달샘을 시원하게 뚫어준 한소금 장수 이야기가 있었으니 때는 조선 성종대였습니다. 경국대전에 법적으로 과부의 재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편찬되면서 과부의 정절을 더욱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을마다 혼자 사는 여인들이 점차 늘어났고 가혹한 법제도 탓에 그들의 한이 날로 쌓여가던 시절이었지요. 소금장수 충식이는 그날도 수레에 소금을 가득 싣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며 소금을 팔고 있었습니다. 소금 사세요. 단단하고 맛은 소금이 왔습니다. 짭조름한 맛이 혀끝에 간지르고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지요. 그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높여가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큰 대문이 열리더니 복실이 나오며 말했습니다. 소금 맛은 짠데 무슨 맛이 그리 좋다고 떠드는 거예요. 우리 마님께서 소금 좀 보자 하시니 안으로 들어오시죠. 충식이 수레를 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곱게 차려입은 중년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소금 장수 들어왔습니다. 마님, 한번 녹여보시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입안 가득 깊은 맛이 퍼집니다. 한번 맛을 보시지요. 넉살스럽게 권하는 충식의 말에 마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금 맛이야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특별한 것이 있겠는가. 정말 그리 특별한 맛인지 한번 맛을 보세나. 예, 마님. 저희 소금을 맛보시면 오래도록 그 맛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 어디 한번 줘보시게. 충식이 소금을 한 줌 손바닥 위에 내밀자 마님은 다소곳이 소금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사실 소금 맛이야 다 거기서 거기였지만 호들갑 떠는 충식의 넉살에 살짝 웃음이 났지요. 짭조름한 것이 감칠맛도 나는 것 같으니 한 말만 주게나. 간수는 잘 뺐겠지? 그러며, 마님. 이 소금이야말로 전남 무안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옵니다. 넉넉하게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충식은 소금 한 말을 팔았습니다. 가만히를 다시 묻고 있는데 웬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랍니까?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내 소금 다 녹아 버리겠구먼. 충식은 다급히 수레를 처마 밑으로 끌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만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 머물러도 되겠습니까요? 그러자 마님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덤덤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게. 저기 헛간에 수레를 끌어놓게나. 빗물이 들지 않을 테니 안전할 걸세.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점심때가 되었지만 충식은 주막에 갈 수도 없어 그저 우물가에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며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복실이 나와 그를 불렀습니다. 마님께서 점심을 먹고 가시라 하십니다요.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주막으로 갈 수도 없을 테니 여기서 점심을 드시지요. 잘 차려진 밥상을 들고 나왔지요. 뜻밖의 호의의 충식은 감사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밥값이라도 대신하겠다는 마음으로 헛간 뒤에 쌓여있는 장작더미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마님, 신세만 질 순 없으니 저기 쌓여있는 장작이라도 패서 신세를 갖고 싶습니다요. 그리하여 충식은 도끼를 손에 쥐고 장작더미 앞에 섰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더운 공기 속에서 금세 땀이 솟아나자 그는 상의를 훌쩍 벗어 던졌지요. 튼튼한 어깨와 팔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쩍쩍해지는 장작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방문 사이로 우연히 보게 된 마님은 사내의 근육질 몸을 보게 되자 그만 두근거림에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장면에 기묘한 설렘이 밀려온 것이지요.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마님은 자신도 낯선 감정에 당황하며 볼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방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으니 내가 여인으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마님은 외로움이 밀려들며 왠지 모를 떨림으로 가슴이 설렜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비는 종일토록 그칠 기미가 없었지요. 하늘은 어둑어둑해지고 어느덧 저녁 무렵이 되었답니다. 여보시오, 소금 장수 양반. 저녁도 드셔야겠네요. 복실이 부엌에서 밥상을 차려 나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신세를 지게 되었군요. 충식은 멋쩍게 뒷머리를 극적였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셔요. 아까 패준 장작만 해도 내일까지 밥을 먹어도 되겠구먼요. 어차피 식구도 단출해서 밥도 남아요. 그런데 복실은 밥상을 내려놓다가 코를 킁킁거리며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에이고, 오랜만에 남정네가 있으니 땀냄새가 촉촉하게 퍼지는 것이 빈집에 불 켠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에 충식은 수저를 들다가 멈칫했답니다. 과부집이었구먼. 그제야 충식은 낮부터 집안을 살펴보면서도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사실을 깨달았어요. 기와집이 번듯한데도 남정네 그림자는 없고 집안 곳곳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지요. 가끔 마님이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이더니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님은 언제부터 혼자 사셨소? 충식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복실은 그 말에 손을 휘저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였어요. 어유, 그런 걸 뭐 하러 물으셔요. 그런 거 말했다가는 마님께 야단 맞아요. 마님 성격이 대나무처럼 곧고 단단하셔서. 그러면서 슬쩍 충식을 힐긋 바라보더니 장난스럽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근데 소금장수 양반, 오늘은 비도 이렇게 내리는데 어디 가서 주무실 거예요? 충식은 그 말을 듣고 선뜻 대답하지 못했지요. 주막에 가려면 비를 쫄딱 맞아야 하고 또 오늘 하루 너무 많은 신세를 졌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요. 그러자 복실은 싱긋 웃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마님께 말씀드리면 방 하나 내어주실지도 몰라요. 결국 충식은 마님께 예의를 갖추어 하룻밤 묵어도 되겠냐고 조심스레 청했지요. 그러자 마님은 빗소리를 한참 듣고 나서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비도 이렇게 오는데 소금 수레를 끌고 움직이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될 터이니 하룻밤 묵어 가시게나. 마당 한쪽에 빈 방이 있으니 그곳에서 편히 주무시게. 그리하여 충식은 마님 댁에서 밤을 맞았죠. 따뜻한 이부자리에 몸을 뉘니 피곤이 밀려와 금방이라도 잠들 듯 했으나 왠지 모르게 쉽게 잠이 들지 않았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촉촉하게 들려왔고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도 섞여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때였지요. 기.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충식은 순간적으로 숨을 죽였죠.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바람이 아니라 사람의 발소리였답니다. 그가 놀라 몸을 조금 일으키려는 순간. 쉿, 가만히 계셔요. 나직한 속삭임과 함께 복실이 살금살금 다가와 충식의 옆에 살포시 눕는 것이 아니겠어요. 충식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뭐 하는 것이오? 충식이 당황해 속삭이듯 말하자 복실은 가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그렇게 놀라긴 이르답니다. 오랜만에 남정네 기운이 느껴지니 갑자기 땀냄새가 더 맡고 싶어 일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홀린 듯이 이끌려 일이 들어왔습니다. 소인을 내치지 말아주세요. 그리하여 복실은 충식의 가슴을 파고들며 파르르 떨었답니다. 과부집이라 그런지 밤이 너무 길어요. 충식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지요. 이러다 마님께 들키기라도 하면 어찌하려고 이러시오? 그러자 복실은 더욱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 참, 그런 걱정은 마세요. 마님은 깊이 잠드시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곤 기다렸다는 듯이 복실은 먹잇감을 잡은 맹수처럼 충식의 윗도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충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방 안에는 은은한 습기와 빗소리가 가득했고
어느새 복실의 체온이 이부자리를 타고 스며들며 장작 팰 때보다 더 뜨거운 가슴으로 복실이를 맞이하였답니다. 복실의 풍만한 가슴이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충식의 몸을 간질거렸고 붉게 솟아오른 충식은 복실의 깊은 옹달샘을 탐하고 말았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서로를 탐하고 쾌락의 즐거움을 한껏 맛보았지요. 그렇게 오랜만에 뜨거운 밤을 보낸 복실은 새벽이 되어서야 눈을 떴어요. 비는 이미 그친 듯했으나 밤새 내린 빗물의 흔적이 마당 곳곳에 남아 있었답니다. 새벽 안개가 살짝 내려앉은 뜰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집안의 모든 것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있는 듯하였지요. 그러나 조용한 마당을 가로지르는 작은 인기척 하나. 마님은 뒷문을 열고 나오려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손님이 묵는 뒷방에서 누군가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마님은 반사적으로 몸을 굳혀 숨죽인 채 충식의 방에서 나오는 복실을 보게 되었답니다. 복실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더니 혹시라도 인기척이 들릴까 발소리를 죽인 채 안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옷매무새는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평소보다 조금 헝클어진 채,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게 번진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는 숨길 수 없는 것이었어요. 마님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왠지 떨리는 가슴을 숨기려 황급히 뒷간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조용히 닫은 뒤 그대로 벽에 기대어 섰답니다. 가슴이 쿵덕쿵덕 뛰고 있었어요. 심장이 왜 이리 뛰는 것이더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마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복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어떤 밤을 보냈을지 상상하니 마님은 애써 고개를 저었으나 그 상상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간밤에 복실이와 소금 장수가 벌였을 무언가를 상상하니 마님의 얼굴은 붉어졌고 가슴이 쿵덕쿵덕 뛰었죠. 복실이 소금 장수의 넓은 가슴에 안겨 따뜻한 사랑을. 그만하자. 마님은 두 눈을 꼭 감고 머리를 흔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자꾸만 뛰었죠. 질투였습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으나 부정할 수 없었지요. 어째서인지 억울하였어요. 그 순간 문득 마님은 깨달았어요. 그녀도 잊고 살았던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길고 긴 밤, 누군가와 따뜻함을 나누고 싶고 기대고 싶은 마음. 그녀도 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미 너무 오래전이었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의 시선이 그녀를 과부라 부르며 정절을 강요하였으니까요. 그 후로는 마음을 닫고 살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다시 살아났던 것이었습니다. 나도 복실이처럼. 마님은 두 볼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를 자책도 하였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가에도 알 수 없는 작은 미소 하나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상에 앉아 따끈한 밥을 먹고 있던 충식은 느긋하게 국을 한 술 뜨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마님이 조용히 다가와 나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시게. 어제 장작을 패준 것도 그렇고 어차피 이 소금을 다 팔려면 시간이 걸릴 터이니 그렇게 무거운 수레를 끌고 다니며 팔지 말고 우리 집에 있는 지게를 쓰는 게 어떻겠는가? 충식은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며칠 우리 집에 묵으면서 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면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그리고 시간이 될 때는 우리 집 허드레실도 좀 도와주게. 그럼 밥값도 하는 셈이니 말일세. 마님의 뜻밖의 제안에 충식은 반사적으로 마님을 바라보았는데 숟가락을 입에 문 채 얼빠진 얼굴로 멍하니 마님을 쳐다보다가 그만 사례가 들리고 말았어요. 캑, 캑. 콜록콜록. 눈물을 찔끔거리며 기침하느라 한참을 헛기침하던 충식은 겨우 진정하고 나서야 허겁지겁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마님 앞에 다가가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예를 올렸지요. 마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소인. 마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해놓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떠돌이 장돌뱅이 일이 쉬운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편히 머물며 장사를 하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요. 마님은 빙그레 웃으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복실은 입을 꾹 다물고 있더니 이내 어깨를 들썩이며 싱긋 웃었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마님도 참 웬일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러더니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 살랑살랑 걸음을 올리며 숭늉을 들고 충식에게 다가갔죠. 복실은 숭늉 사발을 내밀며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르신, 이제 며칠 묵게 되셨으니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죠. 이 집에 허드레실도 있고 저와 할 일도 꽤 많이 있지요. 복실의 눈빛은 영락없이 장난기 가득한 여우 같았고 충식은 그녀의 속뜻을 모른 척하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식은 마님의 집에 머물며 소금을 팔게 되었고 마을에는 어느새 소금 장수 충식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고 있었답니다. 어쩐 일로 그 마님이 외간 남자를 집에 들였대? 그러게 말이야. 대쪽 같고 엄하신 분이 외간 남자를 들여 방까지 내어주신다니 뭔 일이래?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구먼. 그런데 마님댁 장작을 소금 장수가 다 패였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팰 장작이 산더미인데 소금만 사면 장작도 패주나? 동네 안악들 사이에서 힘 좋은 소금 장수 충식의 이야기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온 동네 안악들은 소금을 산다는 핑계로 마님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마님댁에 소금 장수가 있다고 하던데 마침 우리 집에도 소금이 떨어졌지 뭡니까? 이후 마님댁 문지방이 닳도록 동네 안악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소금 장수가 여기 있었구먼. 이보쇼, 우리 집에도 소금이 필요한데 좀 와주시면 안 되겠소? 충식은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당연히 가야지요. 그런데 댁이 어디입니까? 저 언덕배기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소금 장수 양반, 소금만 팔면 심심하지 않으신가요? 소금이 왜 심심합니까? 이걸로 국을 끓이면 국물에서 깊은 맛이 나고 장작을 패면 깊은 인연도 생기지요. 충식의 농담에 안악은 깔깔거리며 허리를 잡고 웃었지요. 어머나, 소금 장수 양반. 그럼 소금을 사면 장작은 덤으로 해주고 다른 인연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허허, 그러며 소금을 많이 사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요. 에이그, 소금이야 당연히 사야지요. 얼마나 사야 한답니까? 한 가마니쯤은 사야 하나? 안악은 너스레를 떨며 충식을 힐끔 보았지요. 그 모습을 본 충식은 입가에 능청스러운 미소를 띠며 말하였어요. 소금도 사주시고 저녁 한 끼에 방 하나 내어주시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떠신지. 안악은 충식의 말뜻을 곰곰이 새기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깔깔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 참말로 농도 진하게 하는구먼. 허허, 근데 그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겠지? 그렇게 소금 장수 충식의 거래 방식이 소문을 타고 과부들 귀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느새 마을의 과부집에는 소금 가마니가 쌓이고 처마 밑에는 잘 팬 장작도 쌓여 있었죠. 그리하여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길고 긴 밤을 외롭게 보내야 했던 과부들의 옹달샘에도 촉촉한 물이 다시금 고이기 시작하니 온 마을 과부들의 얼굴이 싱글벙글 만개한 꽃같이 활짝 피었지요. 하지만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마님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지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충식이 마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가 다른 과부들의 집에서 장작을 패고 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넘겼으나 복실이 마님에게 아뢰는 충식에 대한 소식은 이러했지요. 마님, 오늘은 소금 장수가 춘심이 과수댁에서 묵는다고 하대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자 마님은 서서히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문명이 내 집에서 묵게 해주고 지게까지 내주었거늘. 겉으로는 고고한 마님, 지체 높은 양반 여인으로서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내심 답답하고 어딘가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은 뜰을 거닐며 투덜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기도 하였지요. 아니, 장작이 그렇게 패고 싶으면 우리 집 장작도 남아있는데 왜 여기선 더 안 패는 것이야? 아니,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마님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한번 피어난 욕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창문을 통해 달빛이 내려앉은 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충식의 인기척이 들려왔지요. 그가 마당 한쪽에서 지게를 내려놓고 허리를 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마님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가슴속 깊이 말라있던 옹달샘에는 서서히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옹달샘을 그냥 말려둘 생각이 없었다지요. 충식은 마당 한가운데에서 지게를 내려놓고 허리를 쭉 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때 안채 쪽에서 조용히 충식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보시게, 충식이. 충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마님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마님은 한동안 뜰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은 나와 함께 한잔하는 것이 어떤가? 뜻밖의 말이었지요. 마님께서 술을 드신다고요? 충식은 놀란 듯 되물었지만 마님은 그저 고요한 미소를 머금었어요. 이따금 한잔할 때도 있지? 하지만 혼자 마시는 술은 영 외로워서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충식은 머리를 극적이며 씩 웃으며 말하였어요. 저도 오늘은 일이 고되어 술 생각이 간절했는데 마침 잘 되었습니다. 마님께서 한 잔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 이리 들게. 주거니 받거니 술기운이 오른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소금도 이제 다 팔아가는구먼. 네, 마님 덕분에 수월하게 몇 달 팔 소금을 다 팔았지 뭡니까? 내 익히 소문을 들어 알고 있네. 자네 덕분에 마을의 안악들이 겨울에 쓸 장작도 다 준비하고 안악들 얼굴까지 활짝 피었다는데 무슨 방도가 따로 있었나? 나도 궁금하구먼. 마님의 그 말에 충식은 한참을 망설이며 술만 연거푸 마시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지요. 뭐 특별한 것은 없사오나 마을 안악들과 마님은 신분이 다르니 소인놈 따위가 어찌 감히 마님의 옹달샘 물기를 틀 수 있겠습니까? 충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님은 얼른 속내를 비추었어요. 이보시게. 나도 옹달샘에 고인 물을 줄줄 흐르게 하고 싶구먼. 마님의 솔직한 마음을 알게 된 충식은 알딸딸한 기분으로 마님을 쳐다보니 그날따라 마님이 그렇게 이쁘게 보일 수가 없었다지요. 그리하여 충식은 자연스럽게 마님에게 다가가 마님의 옷을 풀어 헤치는 순간 뽀얀 살결이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충식의 숨소리는 거칠게 헐떡거리며 고운 마님의 입술을 달콤하게 탐하며 뜨거운 욕망을 쏟아부었지요. 오랜만에 사내의 살레음을 맡은 마님은 쾌락과 죄책감에 휩싸여 불타는 욕정에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날 밤 마님의 옹달샘도 맑은 물이 줄줄 흐르도록 물기를 터주었답니다. 온 마을 과부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소금 장수는 이제 마을에서 제일 입김이 센 사내가 되어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제 소금을 다 판 충식은 마을을 떠날 때가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수레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 놈이 소금 장수더냐? 오라를 받아라. 충식은 영문도 모른 채 오라에 묶여 관하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또 앞에 머리를 조아린 충식은 벌벌 떨며 말하였어요. 사또 나리. 소인은 그저 소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떠돌이 장수일 뿐이옵니다.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단 말씀이옵니까? 사또는 콧방귀를 끼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놈. 정령 소금만 팔았단 말이냐? 온 마을 여인들의 풍기를 어지럽혔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어찌하여 거짓을 늘어놓는 것이냐? 풍기를 어지럽히다니요. 소인은 살기 어려운 안악들에게 소금을 보탰을 뿐인데 어찌 이리 몰아세우십니까?
그때 마님이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사또나리, 남자가 아내를 잃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을 허락받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여인은 어찌하여 그러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야, 그것이 나라의 법이니라. 여인은 절개를 지켜야 하는 것이 나라의 법도이거늘 어찌하여 법도를 가지고 운운하는 것이냐. 마님은 콧방귀를 뀌듯 피식 웃으며 말하였지요. 절개라, 법도라. 하지만 사또나리, 어찌하여 그 절개와 법도는 여인에게만 강요되는 것이옵니까? 그 말에 마을 과부들이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장작을 패야 하고 장작을 패려면 하루 품삯을 줘야 하는데 그럴 만한 돈이 남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소금 장수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우리를 도와주었을 뿐인데 이것이 풍기문란이라 한다면 도대체 우리더러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사또는 한참 동안 침묵했지요. 그는 분명 이들을 벌해야 하지만 과부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답니다. 고민 끝에 사또는 한숨을 쉬며 선언했어요. 좋다. 충식, 내 놈이 참으로 별난 소금 장수로다. 소금은 짭짤한데 마을 과부들의 얼굴은 달콤하게 변하였으니 사또는 일부러 헛기침하며 과부들을 쓱 훑어보았지요.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겠다. 하지만 앞으로 소금을 팔고 장작을 팰 때는 관아에 보고하도록 하라. 허나 과부들의 웃음이 넘치는 것은 좋은 일이니라. 이것이 다 백성들의 삶을 위함이 아니겠는가? 과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고 충식은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충식아. 예, 사또나리. 사또는 실눈을 뜨며 능청스럽게 말했지요. 우리 집 장작은 안 패도 된다. 소금이나 한 가마니 갖고 오너라.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충식은 머쓱하게 웃으며 뒤통수를 극적였습니다. 그렇게 충식은 사또의 판결 아래 공식적인 장사꾼 겸 과부집에 장작 패주는 사람이 되었고 마을의 과부들, 조선 후기, 유교 문화에 의해 여인들에게 강요된 정절 때문에 과부들은 힘겹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과부들의 옹달샘을 시원하게 뚫어준 한소금 장수 이야기가 있었으니 때는 조선 성종대였습니다. 경국대전의 법적으로 과부의 재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편찬되면서 과부의 정절을 더욱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을마다 혼자 사는 여인들이 점차 늘어났고 가혹한 법제도 탓에 그들의 한이 날로 쌓여가던 시절이었지요. 소금장수 충식이는 그날도 수레에 소금을 가득 싣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며 소금을 팔고 있었습니다. 소금 사세요. 단단하고 맛은 소금이 왔습니다. 짭조름한 맛이 혀끝에 간지르고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지요. 그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높여가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큰 대문이 열리더니 복실이 나오며 말했습니다. 소금 맛은 짠데 무슨 맛이 그리 좋다고 떠드는 거예요. 우리 마님께서 소금 좀 보자 하시니 안으로 들어오시죠. 충식이 수레를 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곱게 차려입은 중년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소금 장수 들어왔습니다. 마님, 한번 녹여보시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입안 가득 깊은 맛이 퍼집니다. 한번 맛을 보시지요. 넉살스럽게 권하는 충식의 말에 마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금 맛이야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특별한 것이 있겠는가. 정말 그리 특별한 맛인지 한번 맛을 보세나. 예, 마님. 저희 소금을 맛보시면 오래도록 그 맛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 어디 한번 줘보시게. 충식이 소금을 한 줌 손바닥 위에 내밀자 마님은 다소곳이 소금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사실 소금 맛이야 다 거기서 거기였지만 호들갑 떠는 충식의 넉살에 살짝 웃음이 났지요. 짭조름한 것이 감칠맛도 나는 것 같으니 한 말만 주게나. 간수는 잘 뺐겠지? 그럼요, 마님.
이 소금이야말로 전남 무안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옵니다. 넉넉하게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충식은 소금 한 말을 팔았습니다. 가만히를 다시 묻고 있는데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랍니까?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내 소금 다 녹아 버리겠구먼. 충식은 다급히 수레를 처마 밑으로 끌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만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 머물러도 되겠습니까요? 그러자 마님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덤덤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게. 저기 헛간에 수레를 끌어놓게나. 빗물이 들지 않을 테니 안전할 걸세.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점심때가 되었지만 충식은 주막에 갈 수도 없어 그저 우물가에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며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복실이 나와 그를 불렀습니다. 마님께서 점심을 먹고 가시라 하십니다요.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주막으로 갈 수도 없을 테니 여기서 점심을 드시지요. 잘 차려진 밥상을 들고 나왔지요. 뜻밖의 호의에 충식은 감사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밥값이라도 대신하겠다는 마음으로 헛간 뒤에 쌓여있는 장작더미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마님, 신세만 질 순 없으니 저기 쌓여있는 장작이라도 패서 신세를 갚고 싶습니다요. 그리하여 충식은 도끼를 손에 쥐고 장작더미 앞에 섰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더운 공기 속에서 금세 땀이 솟아나자 그는 상의를 훌쩍 벗어 던졌지요. 튼튼한 어깨와 팔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쩍쩍해지는 장작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방문 사이로 우연히 보게 된 마님은 사내의 근육질 몸을 보게 되자 그만 두근거림에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장면에 기묘한 설렘이 밀려온 것이지요.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마님은 자신도 낯선 감정에 당황하며 볼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방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으니 내가 여인으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마님은 외로움이 밀려들며 왠지 모를 떨림으로 가슴이 설렜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비는 종일토록 그칠 기미가 없었지요. 하늘은 어둑어둑해지고 어느덧 저녁 무렵이 되었답니다. 여보시오, 소금 장수 양반. 저녁도 드셔야겠네요. 복실이 부엌에서 밥상을 차려 나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신세를 지게 되었군요. 충식은 멋쩍게 뒷머리를 극적였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셔요. 아까 패준 장작만 해도 내일까지 밥을 먹어도 되겠구먼요. 어차피 식구도 단출해서 밥도 남아요. 그런데 복실은 밥상을 내려놓다가 코를 킁킁거리며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에이고, 오랜만에 남정네가 있으니 땀냄새가 촉촉하게 퍼지는 것이 빈집에 불 켠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에 충식은 수저를 들다가 멈칫했답니다. 과부집이었구먼. 그제야 충식은 낮부터 집안을 살펴보면서도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사실을 깨달았어요. 기와집이 번듯한데도 남정네 그림자는 없고 집안 곳곳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지요. 가끔 마님이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이더니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님은 언제부터 혼자 사셨소? 충식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복실은 그 말에 손을 휘저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였어요. 어유, 그런 걸 뭐 하러 물으셔요. 그런 거 말했다가는 마님께 야단 맞아요. 마님 성격이 대나무처럼 곧고 단단하셔서. 그러면서 슬쩍 충식을 힐긋 바라보더니 장난스럽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근데 소금장수 양반, 오늘은 비도 이렇게 내리는데 어디 가서 주무실 거예요? 충식은 그 말을 듣고 선뜻 대답하지 못했지요. 주막에 가려면 비를 쫄딱 맞아야 하고 또 오늘 하루 너무 많은 신세를 졌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요. 그러자 복실은 싱긋 웃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마님께 말씀드리면 방 하나 내어주실지도 몰라요.
결국 충식은 마님께 예의를 갖추어 하룻밤 묵어도 되겠냐고 조심스레 청했지요. 그러자 마님은 빗소리를 한참 듣고 나서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비도 이렇게 오는데 소금 수레를 끌고 움직이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될 터이니 하룻밤 묵어 가시게나. 마당 한쪽에 빈 방이 있으니 그곳에서 편히 주무시게. 그리하여 충식은 마님 댁에서 밤을 맞았죠. 따뜻한 이부자리에 몸을 뉘니 피곤이 밀려와 금방이라도 잠들 듯 했으나 왠지 모르게 쉽게 잠이 들지 않았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촉촉하게 들려왔고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도 섞여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때였지요. 기익.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충식은 순간적으로 숨을 죽였죠.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바람이 아니라 사람의 발소리였답니다. 그가 놀라 몸을 조금 일으키려는 순간 쉿, 가만히 계셔요. 나직한 속삭임과 함께 복실이 살금살금 다가와 충식의 옆에 살포시 눕는 것이 아니겠어요. 충식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뭐 하는 것이오? 충식이 당황해 속삭이듯 말하자 복실은 가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그렇게 놀라긴 이르답니다. 오랜만에 남정네 기운이 느껴지니 갑자기 땀 냄새가 더 맡고 싶어 일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홀린 듯이 이끌려 일이 들어왔습니다. 소인을 내치지 말아주세요. 그리하여 복실은 충식의 가슴을 파고들며 파르르 떨었답니다. 과부집이라 그런지 밤이 너무 길어요. 충식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지요. 이러다 마님께 들키기라도 하면 어찌하려고 이러시오? 그러자 복실은 더욱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 참, 그런 걱정은 마세요. 마님은 깊이 잠드시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곤 기다렸다는 듯이 복실은 먹잇감을 잡은 맹수처럼 충식의 윗도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충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방 안에는 은은한 습기와 빗소리가 가득했고 어느새 복실의 체온이 이부자리를 타고 스며들며 장작 팰 때보다 더 뜨거운 가슴으로 복실이를 맞이하였답니다. 복실의 풍만한 가슴이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충식의 몸을 간질거렸고 붉게 솟아오른 충식은 복실의 깊은 옹달샘을 탐하고 말았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서로를 탐하고 쾌락의 즐거움을 한껏 맛보았지요. 그렇게 오랜만에 뜨거운 밤을 보낸 복실은 새벽이 되어서야 눈을 떴어요. 비는 이미 그친 듯 했으나 밤새 내린 빗물의 흔적이 마당 곳곳에 남아 있었답니다. 새벽 안개가 살짝 내려앉은 뜰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집안의 모든 것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있는 듯하였지요. 그러나 조용한 마당을 가로지르는 작은 인기척 하나. 마님은 뒷문을 열고 나오려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손님이 묵는 뒷방에서 누군가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마님은 반사적으로 몸을 굳혀 숨죽인 채 충식의 방에서 나오는 복실을 보게 되었답니다. 복실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더니 혹시라도 인기척이 들릴까 발소리를 죽인 채 안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옷매무새는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평소보다 조금 헝클어진 채,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게 번진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는 숨길 수 없는 것이었어요. 마님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왠지 떨리는 가슴을 숨기려 황급히 뒷간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조용히 닫은 뒤 그대로 벽에 기대어 섰답니다. 가슴이 쿵덕쿵덕 뛰고 있었어요. 심장이 왜 이리 뛰는 것이더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마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복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어떤 밤을 보냈을지 상상하니 마님은 애써 고개를 저었으나 그 상상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간밤에 복실이와 소금 장수가 벌였을 무언가를 상상하니 마님의 얼굴은 붉어졌고 가슴이 쿵덕쿵덕 뛰었죠. 복실이 소금 장수의 넓은 가슴에 안겨 따뜻한 사랑을. 그만하자. 마님은 두 눈을 꼭 감고 머리를 흔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자꾸만 뛰었죠. 질투였습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으나 부정할 수 없었지요. 어째서인지 억울하였어요. 그 순간 문득 마님은 깨달았어요. 그녀도 잊고 살았던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길고 긴 밤, 누군가와 따뜻함을 나누고 싶고 기대고 싶은 마음. 그녀도 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미 너무 오래전이었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의 시선이 그녀를 과부라 부르며 정절을 강요하였으니까요. 그 후로는 마음을 닫고 살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다시 살아났던 것이었습니다. 나도 복실이처럼. 마님은 두 볼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를 자책도 하였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가에도 알 수 없는 작은 미소 하나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상에 앉아 따끈한 밥을 먹고 있던 충식은 느긋하게 국을 한 술 뜨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마님이 조용히 다가와 나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시게. 어제 장작을 패준 것도 그렇고 어차피 이 소금을 다 팔려면 시간이 걸릴 터이니 그렇게 무거운 수레를 끌고 다니며 팔지 말고 우리 집에 있는 지게를 쓰는 게 어떻겠는가? 충식은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며칠 우리 집에 묵으면서 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면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그리고 시간이 될 때는 우리 집 허드레실도 좀 도와주게. 그럼 밥값도 하는 셈이니 말일세. 마님의 뜻밖의 제안에 충식은 반사적으로 마님을 바라보았는데 숟가락을 입에 문 채 얼빠진 얼굴로 멍하니 마님을 쳐다보다가 그만 사례가 들리고 말았어요. 캑, 캑. 콜록콜록. 눈물을 찔끔거리며 기침하느라 한참을 헛기침하던 충식은 겨우 진정하고 나서야 허겁지겁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마님 앞에 다가가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예를 올렸지요. 마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소인. 마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해놓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떠돌이 장돌뱅이 일이 쉬운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편히 머물며 장사를 하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요. 마님은 빙그레 웃으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복실은 입을 꾹 다물고 있더니 이내 어깨를 들썩이며 싱긋 웃었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마님도 참 웬일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러더니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 살랑살랑 걸음을 올리며 숭늉을 들고 충식에게 다가갔죠. 복실은 숭늉 사발을 내밀며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르신, 이제 며칠 묵게 되셨으니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죠. 이 집에 허드레실도 있고 저와 할 일도 꽤 많이 있지요. 복실의 눈빛은 영락없이 장난기 가득한 여우 같았고 충식은 그녀의 속뜻을 모른 척하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식은 마님의 집에 머물며 소금을 팔게 되었고 마을에는 어느새 소금 장수 충식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고 있었답니다. 어쩐 일로 그 마님이 외간 남자를 집에 들였대? 그러게 말이야. 대쪽 같고 엄하신 분이 외간 남자를 들여 방까지 내어주신다니 뭔 일이래?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구먼. 그런데 마님댁 장작을 소금 장수가 다 패었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팰 장작이 산더미인데 소금만 사면 장작도 패주나? 동네 안악들 사이에서 힘 좋은 소금 장수 충식의 이야기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온 동네 안악들은 소금을 산다는 핑계로 마님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마님댁에 소금 장수가 있다고 하던데 마침 우리 집에도 소금이 떨어졌지 뭡니까? 이후 마님댁 문지방이 닳도록 동네 안악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소금 장수가 여기 있었구먼. 이보쇼, 우리 집에도 소금이 필요한데 좀 와주시면 안 되겠소? 충식은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당연히 가야지요. 그런데 댁이 어디입니까? 저 언덕배기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소금 장수 양반, 소금만 팔면 심심하지 않으신가요? 소금이 왜 심심합니까?
이걸로 국을 끓이면 국물에서 깊은 맛이 나고 장작을 패면 깊은 인연도 생기지요. 충식의 농담에 안악은 깔깔거리며 허리를 잡고 웃었지요. 어머나, 소금 장수 양반. 그럼 소금을 사면 장작은 덤으로 해주고 다른 인연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허허. 그럼요. 소금을 많이 사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요. 에이그, 소금이야 당연히 사야지요. 얼마나 사야 한답니까? 한 가마니쯤은 사야 하나? 안악은 너스레를 떨며 충식을 힐끔 보았지요. 그 모습을 본 충식은 입가에 능청스러운 미소를 띠며 말하였어요. 소금도 사주시고 저녁 한 끼에 방 하나 내어주시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떠신지. 안악은 충식의 말뜻을 곰곰이 새기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깔깔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 참말로 농도 진하게 하는구먼. 허허, 근데 그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겠지? 그렇게 소금 장수 충식의 거래 방식이 소문을 타고 과부들 귀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느새 마을의 과부집에는 소금 가마니가 쌓이고 처마 밑에는 잘 팬 장작도 쌓여 있었죠. 그리하여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길고 긴 밤을 외롭게 보내야 했던 과부들의 옹달샘에도 촉촉한 물이 다시금 고이기 시작하니 온 마을 과부들의 얼굴이 싱글벙글 만개한 꽃같이 활짝 피었지요. 하지만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마님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지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충식이 마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가 다른 과부들의 집에서 장작을 패고 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넘겼으나 복실이 마님에게 아뢰는 충식에 대한 소식은 이러했지요. 마님, 오늘은 소금 장수가 춘심이 과수댁에서 묵는다고 하대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자 마님은 서서히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문명이 내 집에서 묵게 해주고 지게까지 내주었거늘. 겉으로는 고고한 마님, 지체 높은 양반 여인으로서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내심 답답하고 어딘가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은 뜰을 거닐며 투덜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기도 하였지요. 아니, 장작이 그렇게 패고 싶으면 우리 집 장작도 남아있는데 왜 여기선 더 안 패는 것이야? 아니,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마님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한 번 피어난 욕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창문을 통해 달빛이 내려앉은 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충식의 인기척이 들려왔지요. 그가 마당 한쪽에서 지게를 내려놓고 허리를 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마님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가슴속 깊이 말라있던 옹달샘에는 서서히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옹달샘을 그냥 말려둘 생각이 없었다지요. 충식은 마당 한가운데에서 지게를 내려놓고 허리를 쭉 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때 안채 쪽에서 조용히 충식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보시게, 충식이. 충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마님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마님은 한동안 뜰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은 나와 함께 한잔하는 것이 어떤가? 뜻밖의 말이었지요. 마님께서 술을 드신다고요? 충식은 놀란 듯 되물었지만 마님은 그저 고요한 미소를 머금었어요. 이따금 한잔할 때도 있지? 하지만 혼자 마시는 술은 영 외로워서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충식은 머리를 극적이며 씩 웃으며 말하였어요. 저도 오늘은 일이 고되어 술 생각이 간절했는데 마침 잘 되었습니다. 마님께서 한 잔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 이리 들게. 주거니 받거니 술기운이 오른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소금도 이제 다 팔아가는구먼. 네. 마님 덕분에 수월하게 몇 달 팔 소금을 다 팔았지 뭡니까? 내 익히 소문을 들어 알고 있네. 자네 덕분에 마을의 안악들이 겨울에 쓸 장작도 다 준비하고
안악들 얼굴까지 활짝 피었다는데 무슨 방도가 따로 있었나? 나도 궁금하구먼. 마님의 그 말에 충식은 한참을 망설이며 술만 연거푸 마시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지요. 뭐 특별한 것은 없사오나 마을 안악들과 마님은 신분이 다르니 소인놈 따위가 어찌 감히 마님의 옹달샘 물길을 틀 수 있겠습니까? 충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님은 얼른 속내를 비추었어요. 이보시게. 나도 옹달샘에 고인물을 줄줄 흐르게 하고 싶구먼. 마님의 솔직한 마음을 알게 된 충식은 알딸딸한 기분으로 마님을 쳐다보니 그날따라 마님이 그렇게 이쁘게 보일 수가 없었다지요. 그리하여 충식은 자연스럽게 마님에게 다가가 마님의 옷을 풀어 헤치는 순간 뽀얀 살결이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충식의 숨소리는 거칠게 헐떡거리며 고운 마님의 입술을 달콤하게 탐하며 뜨거운 욕망을 쏟아부었지요. 오랜만에 사내의 살레음을 맡은 마님은 쾌락과 죄책감에 휩싸여 불타는 욕정에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날 밤 마님의 옹달샘도 맑은 물이 줄줄 흐르도록 물기를 터주었답니다. 온 마을 과부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소금 장수는 이제 마을에서 제일 입김이 센 사내가 되어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제 소금을 다 판 충식은 마을을 떠날 때가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수레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 놈이 소금 장수더냐? 오라를 받아라. 충식은 영문도 모른 채 오라에 묶여 관하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또 앞에 머리를 조아린 충식은 벌벌 떨며 말하였어요. 사또 나리. 소인은 그저 소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떠돌이 장수일 뿐이옵니다.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단 말씀이옵니까? 사또는 콧방귀를 끼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놈. 정령 소금만 팔았단 말이냐? 온 마을 여인들의 풍기를 어지럽혔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어찌하여 거짓을 늘어놓는 것이냐? 풍기를 어지럽히다니요. 소인은 살기 어려운 안악들에게 소금을 보탰을 뿐인데 어찌 이리 몰아세우십니까? 그때 마님이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사또 나리, 남자가 아내를 잃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을 허락받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여인은 어찌하여 그러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야, 그것이 나라의 법이니라. 여인은 절개를 지켜야 하는 것이 나라의 법도이거늘 어찌하여 법도를 가지고 운운하는 것이냐? 마님은 콧방귀를 끼듯 피식 웃으며 말하였지요. 절개라, 법도라. 하지만 사또 나리, 어찌하여 그 절개와 법도는 여인에게만 강요되는 것이옵니까? 그 말에 마을 과부들이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장작을 패야 하고 장작을 패려면 하루 품삯을 줘야 하는데 그럴 만한 돈이 남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소금 장수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우리를 도와주었을 뿐인데 이것이 풍기문란이라 한다면 도대체 우리더러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사또는 한참 동안 침묵했지요. 그는 분명 이들을 벌해야 하지만 과부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답니다. 고민 끝에 사또는 한숨을 쉬며 선언했어요. 좋다. 충식, 내 놈이 참으로 별난 소금 장수로다. 소금은 짭짤한데 마을 과부들의 얼굴은 달콤하게 변하였으니 사또는 일부러 헛기침하며 과부들을 쓱 훑어보았지요.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겠다. 하지만 앞으로 소금을 팔고 장작을 팰 때는 관아에 보고하도록 하라. 허나 과부들의 웃음이 넘치는 것은 좋은 일이니라. 이것이 다 백성들의 삶을 위함이 아니겠는가? 과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고 충식은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충식아. 예, 사또 나리. 사또는 실눈을 뜨며 능청스럽게 말했지요. 우리 집 장작은 안 패도 된다. 소금이나 한 가마니 갖고 오너라.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충식은 머쓱하게 웃으며 뒤통수를 극적였습니다.
그렇게 충식은 사도의 판결 아래 공식적인 장사꾼 겸 과부집에 장작패주는 사람이 되었고 마을의 과부들, 조선 후기, 유교 문화에 의해 여인들에게 강요된 정절 때문에 과부들은 힘겹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과부들의 옹달샘을 시원하게 뚫어준 한소금 장수 이야기가 있었으니 때는 조선 성종대였습니다. 경국대전의 법적으로 과부의 재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편찬되면서 과부의 정절을 더욱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을마다 혼자 사는 여인들이 점차 늘어났고 가혹한 법제도 탓에 그들의 한이 날로 쌓여가던 시절이었지요. 소금장수 충식이는 그날도 수레에 소금을 가득 싣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며 소금을 팔고 있었습니다. 소금 사세요. 단단하고 맛은 소금이 왔습니다. 짭조름한 맛이 혀끝에 간지르고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지요. 그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높여가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큰 대문이 열리더니 복실이 나오며 말했습니다. 소금 맛은 짠데 무슨 맛이 그리 좋다고 떠드는 거예요. 우리 마님께서 소금 좀 보자 하시니 안으로 들어오시죠. 충식이 수레를 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곱게 차려입은 중년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소금 장수 들어왔습니다. 마님, 한번 녹여보시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입안 가득 깊은 맛이 퍼집니다. 한번 맛을 보시지요. 넉살스럽게 권하는 충식의 말에 마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금 맛이야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특별한 것이 있겠는가. 정말 그리 특별한 맛인지 한번 맛을 보세나. 예, 마님. 저희 소금을 맛보시면 오래도록 그 맛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 어디 한번 줘보시게. 충식이 소금을 한 줌 손바닥 위에 내밀자 마님은 다소곳이 소금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사실 소금 맛이야 다 거기서 거기였지만 호들갑 떠는 충식의 넉살에 살짝 웃음이 났지요. 짭조름한 것이 감칠맛도 나는 것 같으니 한 말만 주게나. 간수는 잘 뺐겠지? 그럼요, 마님. 이 소금이야말로 전남 무안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옵니다. 넉넉하게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충식은 소금 한 말을 팔았습니다. 가만히를 다시 묻고 있는데 웬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랍니까?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내 소금 다 녹아 버리겠구먼. 충식은 다급히 수레를 처마 밑으로 끌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만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 머물러도 되겠습니까요? 그러자 마님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덤덤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게. 저기 헛간에 수레를 끌어놓게나. 빗물이 들지 않을 테니 안전할 걸세.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점심때가 되었지만 충식은 주막에 갈 수도 없어 그저 우물가에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며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복실이 나와 그를 불렀습니다. 마님께서 점심을 먹고 가시라 하십니다요.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주막으로 갈 수도 없을 테니 여기서 점심을 드시지요. 잘 차려진 밥상을 들고 나왔지요. 뜻밖의 호의의 충식은 감사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밥값이라도 대신하겠다는 마음으로 헛간 뒤에 쌓여있는 장작더미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마님, 신세만 질 순 없으니 저기 쌓여있는 장작이라도 패서 신세를 갚고 싶습니다요. 그리하여 충식은 도끼를 손에 쥐고 장작더미 앞에 섰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더운 공기 속에서 금세 땀이 솟아나자 그는 상의를 훌쩍 벗어 던졌지요. 튼튼한 어깨와 팔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쩍쩍 패지는 장작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방문 사이로 우연히 보게 된 마님은 사내의 근육질 몸을 보게 되자 그만 두근거림에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장면에 기묘한 설렘이 밀려온 것이지요.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마님은 자신도 낯선 감정에 당황하며 볼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방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으니 내가 여인으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마님은 외로움이 밀려들며 왠지 모를 떨림으로 가슴이 설렜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비는 종일토록 그칠 기미가 없었지요.